10년간 식물인간 아빠를 돌본 10살 아이의 진짜 이야기. 병원 복도를 걷는 작은 뒷모습, 손에 든 빨간 카네이션. 잠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티슈 한 박스 준비하세요. 10년 전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아빠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거든요. 식물인간 상태로. 그런데 이 아이가 매일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버이날이 되면 자신이 모은 용돈으로 카네이션을 사서 아빠 가슴에 꽂아드려요. 눈을 뜨지도 대답하지도 않는 아빠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화라면 더 놀라운 건 이 아이의 존재를 할아버지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인 할아버지가 아들의 상태를 포기하고 딸에게 회사를 넘기려던 바로 그 순간, 병실에서 빨간 카네이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갖다 놓았지?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1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마지막에 정말 상상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10살 상태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 이름도 상태예요. 왜 같은 이름일까요? 그 이유를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미어질 거예요. 10년 전 봄 대학교 2학년이었던 상태는 병역 의무를 위해 강원도의 한 부대로 입대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었죠. 사랑하는 여자친구 수진이 있었고 졸업 후에는 결혼할 계획도 세워두었고요. 그런데 군복무 중 일어난 한 번의 사고가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날 부대와 면사무소 우체국을 오가던 상태는 부대 트럭 뒤편에 타고 있었어요. 앞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트럭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쾅! 그 순간 22살 청년 상태의 모든 꿈이 멈춰버렸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을 뻔했지만 다행히 뇌관이 살아있어서 자바로흡이 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어요.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년째.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수진의 뱃속에는 상태의 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혼모가 된 수진, 식물인간이 된 연인,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10년 후 왜 대기업 회장이 갑자기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감동의 실화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2014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교 2학년 상태와 1학년 수진.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상태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지만 그 사실을 수진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지. 수진은 파출부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밝고 순수한 성격의 상태는 완전히 빠져 있었죠. 수진아, 군대 다녀와서 바로 결혼하자. 정말? 약속해. 물론이지. 반지도 미리 사뒀어. 그렇게 상태는 병역 의무를 위해 강원도의 한 부대로 떠났습니다.
상태가 배치받은 곳은 산간 지역의 작은 부대였어요. 그의 임무는 전령이었습니다. 매일 부대와 면사무소 우체국을 오가며 공문과 우편물을 전달하는 일이었죠. 처음 이등병 시절에는 십리길을 걸어서 다녔어요. 왕복 20리. 하루에 4시간씩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병이 되고 나서는 부대 운전병들과 하사관들이 상태를 알아보고 태워주기 시작했어요. 상태야, 올라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자리는 항상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태는 늘 트럭 뒤 짐칸에 타야 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문은 전달되어야 했고 상태는 평소처럼 트럭 뒤편에 올라탔어요. 조심히 가세요. 상태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던 중 급 커브 구간에서 일이 일어났어요. 빙판길에 트럭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병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더 미끄러졌어요. 위험해. 그 순간 트럭이 가드레일에 충돌했습니다. 앞자리에 안전벨트를 맨 사람들은 큰 부상 없이 넘어갔지만 뒤 짐칸에 있던 상태는 트럭 밖으로 튕겨져 나갔어요. 머리부터 아스팔트에 떨어졌습니다. 의식 없음. 심각한 두부의 상. 즉시 수술실로 국군 수도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상태. 6시간의 응급수술 끝에 나온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뇌관은 살아있지만 의식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식물인간. 의학적으로는 최소 의식 상태라고 하죠. 스스로 숨쉬고 심장은 뛰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 상태의 아버지, 대기업 회장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아. 하지만 상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의사의 말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적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아들의 회복을 완전히 단념한 회장. 그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게 됩니다. 대신 딸 상옥에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상태가 첫 휴가 나왔을 때 그들 사이에 새 생명이 잉태된 거였어요. 22살 미혼모가 된 수진, 식물인간이 된 연인, 그리고 뱃속의 아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시작된 거죠. 수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기를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리고 10년 후 왜 회장은 갑자기 카네이션 한 송이 때문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걸까요? 다음 장면에서 공개되는 내용은 정말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임신 8주. 수진이 산부인과에서 받은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태는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22살 대학생 수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혼자서 아이 키우기 힘들어. 상태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잖아. 아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상태의 아버지인 회장도 수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상태가 연애 사실을 숨겼거든요. 하지만 수진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낳겠어요.
상태 오빠의 아이니까요. 파출부로 일하는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수진아, 우리 형편에 어떻게 애까지 키워? 너 혼자도 키우기 힘든데.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는 상태 오빠가 남긴 유일한 선물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부터 22살 수진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임신 중에도 수진은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했어요. 임신했다고? 그럼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는데. 사장님은 걱정했지만 수진은 괜찮다며 계속 일했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까지 자장면 배달을 했어요. 아기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너 예쁘게 키울게. 임신 9개월 내내 수진은 매일 밤 상태가 입원한 국군수도병원에 갔습니다. 상태 오빠, 우리 아기가 곧 나올 거야. 꼭 깨어나서 아빠가 되어줘. 하지만 상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2015년 8월 15일, 광복절. 수진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으악, 아파. 수진의 어머니만이 옆에서 손을 잡아줄 뿐이었어요. 수진아, 힘내. 조금만 더. 12시간의 진통 끝에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으앙, 으앙.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출생신고를 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 아버지 성함은요? 김상태입니다. 아버지분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그게 지금 입원 중이어서 결국 수지는 혼자 모든 걸 처리해야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상태는 의식불명이라 이름을 지어줄 수 없었고 수진 혼자서는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그때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결정했습니다. 상태. 아빠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자. 김상태. 아빠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상태야. 아빠가 깨어나면 너에게 새 이름을 지어줄 거야. 그때까지는 아빠 이름을 써. 그날부터 수진의 더 큰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신생아를 키우면서 일도 해야 했고 의식불명인 상태도 돌봐야 했어요.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새벽에 아기 우유 먹이고 오전에는 식당 일, 오후에는 병원에서 상태 간병, 밤에는 다시 아기 돌보기. 수진의 어머니도 파출부 일을 하며 도왔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몇 개월 후 수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병원 근처로 이사하자. 국군수도병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30만 원. 보증금도 겨우 마련한 반지 하방이었습니다. 상태야, 엄마가 매일 아빠 보러 갈게. 아빠한테 내 이야기도 많이 해줄게. 그날부터 수진과 아기 상태의 병원 방문이 시작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동안 처음엔 신생아를 안고 갔어요. 상태 오빠,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어. 의식 없는 상태에게 매일 아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첫 번째 미소를 지었어. 오빠 닮아서 그런가 정말 똑같더라.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도 상태 오빠, 우리 아들이 첫 걸음마 했어. 아빠 하면서 너한테 걸어오려고 하더라. 아기가 말을 배울 때도 첫 말이 아빠였어. 정말이야. 너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상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10살이 됐어.
아빠 닮아서 정말 착해. 매일 아빠 보러 오고 싶어 해. 그리고 아들 상태도 잘하면서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빠를 보러 와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빠 언제 깨어날 거야? 나 기다리고 있어. 병원 당직 사관들도 이 모자를 알게 됐어요. 저 아이 정말 효자네요. 매일 아빠 보러 와서 손 잡아주고 10년째예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대기업 회장의 친손자라는 걸. 그리고 2024년 어버이날 10살 상태가 용돈을 모아서 산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가 모든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다음 장면에서는 10년 만에 회장이 아들을 찾아온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병실에서 발견한 카네이션 한 송이가 어떻게 거대한 기업의 운명까지 바꿔놓았는지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적인 이야기 뒤편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딸 상옥의 음모였어요. 상옥은 오빠가 식물인간이 된 걸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오빠는 10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해라.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후계자도 없이 계속 끌고 갈 건가요? 상옥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녀가 노리는 건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10년. 회장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희망도 잃어가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상옥은 계속 압박했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오빠는 이미. 입 닥쳐. 내 아들은 분명히 깨어날 거야.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상옥은 무능한 남편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이 기회야. 아버지가 약해져 있을 때 회사를 넘겨받아야 해. 하지만 형님이 깨어나시면 깨어나기나 하겠어? 10년째 저 모양인데. 상옥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처럼 쌍욕을 섞어가며 이런 바보 같은 놈. 기회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사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무서워서. 그때부터 상옥의 본격적인 공작이 시작됩니다. 김 전무님, 저희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후계 구조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회장님, 아드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시잖아요. 10년째 의식이 없으신 상태인데. 상옥은 주주들을 하나씩 설득해 나갔어요.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회장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정말로 상태는 깨어나지 못하는 건가? 10년간의 기다림.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상옥은 파고들었어요. 아버지, 회사도 생각하셔야죠. 임직원들, 주주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준비가 됐어요. 오빠 대신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상옥의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오빠에 대한 걱정이나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기업에 대한 욕심만 있을 뿐. 오빠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났어요. 언제까지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들이 희생해야 하나요?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옥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현실이에요, 아버지.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상옥은 더 나아가서 아버지 몰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호적인 주주들을 동원해서
사위를 회장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여보가 먼저 회장이 되고 나중에 나한테 넘기면 돼. 그런데 장인어른이 반대하시면 아버지는 이미 지쳐 있어. 조금만 더 압박하면 포기하실 거야. 상옥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회장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딸은 회사만 생각하고 아들은 의식불명이고 내가 정말 혼자구나. 그런 절망감 속에서 회장은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 상옥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상태는 정말로 깨어나지 못할지도. 그런데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 회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그건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상옥에게 회사를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었던 거죠. 국군 수도병원 입구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회장. 10년 만에 밟는 병원 복도.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상태야. 아빠가 너를 포기하려고 한다. 미안하다. 그렇게 중환자실에 도착했는데 병실 문을 여는 순간 회장의 놀란 표정. 병상 위에 상태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가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누가? 회장은 당직 사관을 불렀습니다. 이 꽃 누가 갖다 놓았죠? 그때 당직 사관이 한 말이 회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 그거요? 아들이 갖다 놨어요. 아들? 무슨 아들? 환자분 아들 말이에요. 10살 된 상태라는 아이가. 그 순간 회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장면에서는 회장이 친손자의 존재를 알게 된 그 충격적인 순간과 10년간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발견이 상옥의 음모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도. 회장의 충격받은 표정, 떨리는 손. 10살 된 상태라는 아이가. 그 말을 들은 순간 회장의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환자분 아드님이요. 매일 오셔서 아버지 손 잡아주고. 참 효자예요. 당직 사관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회장에게는 천둥 같은 충격이었어요. 아들아, 너에게 아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도 함께 오세요. 아름다운 분이에요. 회장님이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 모습. 회장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와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마 곧 오실 거예요. 매일 이 시간에 오거든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따, 오늘도 왔어. 맑고 밝은 아이의 목소리.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키 140cm 정도의 통통한 아이. 한 손에는 작은 도시락을, 다른 손에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어제 수학시험 100점 받았다고 말씀드릴까? 그래, 상태야.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 순간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저 아이가. 회장의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과 상태는 회장을 보지 못한 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오늘도 왔어.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가져왔어. 10살 상태가 아빠에게 말을 걸었어요. 회장은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의식 없는 상태의 손을 잡고, 상태야, 오늘도 우리 아들이 왔어. 수학시험 100점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 해. 아이 상태가 아빠의 다른 손을 잡으며, 아빠 언제 깨어날 거야? 나 많이 컸지? 이제 아빠보다 키 클 수도 있어.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수진과 상태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떤 분이신지.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위험 있는 노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가 10년간 내 아들과 손자를 돌봐준 사람이구나. 수진의 거칠어진 손, 지친 얼굴. 하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혹시 환자와 어떤 관계이신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상태의 아버지입니다. 네. 수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태이 아버님이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 손자겠네요. 회장이 10살 상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태는 천진난만하게 할아버지세요? 아빠 닮았어요. 진짜 할아버지인가 봐. 그 순간 회장은 생전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태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왜요? 할아버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순수한 아이의 말에 회장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너의 존재를 몰랐단다. 10년 동안 수지는 갑자기 깊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회장도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10년간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셨군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상태를 사랑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만났습니다. 의식 없는 상태를 중심으로 할아버지 회장, 며느리 수진, 손자 상태. 아빠도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깨어날 거예요. 10살 상태의 천진난만한 말에 회장과 수진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회장은 중요한 전화를 했습니다. 상호가 내일 회사로 와라. 할 말이 있다. 아버지, 드디어 결심하신 건가요? 상옥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결심했다. 하지만 회장의 결심은 상옥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 언제 인수인계 시작할까요? 상옥은 들뜬 마음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대답은 상호가 내 오빠에게 아들이 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손자가 있어. 10살 된 상태라는 아이가. 그 순간 상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회사는 상태에게 물려줄 거다. 내 손자에게. 10년간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10살 아이한테 회사를?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수진이도 우리 가족이야. 상옥의 탐욕과 음모는 그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놀라운 발견 이후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감동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자를 찾은 후 회장의 첫 번째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진 씨, 이제 그 반지 하방에서 나오세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아니에요. 제가 10년간 못 해준 걸 지금이라도 해야죠. 회장은 병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를 마련해 줬어요. 와, 엄마 여기서 살아도 돼요? 10살 상태는 처음 보는 넓은 집에 신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회장은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수진 씨, 상태와 정식으로 결혼하세요. 네. 하지만 상태는 의식이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야 당신도 상태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식물인간과의 결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회장은 법적 절차를 모두 준비했어요. 특별한 허가를 받아서 병원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의식 없는 상태의 옆에서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10살 상태가 반지를 가져다 주고 회장이 주례를 서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수진아,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회장이 수진을 꼭 안아주었을 때 수진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을 느꼈어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손자의 정체성 확립이었어요. 상태야, 이제 내 이름을 새로 지어주마. 싫어요, 할아버지. 아빠 이름이 좋아요. 그럼 아빠 이름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가져볼까? 좋아요. 그렇게 손자는 김상태라는 본명과 함께 김희망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어요. 희망이. 아빠가 깨어나실 희망이라는 뜻이야. 하지만 상옥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10년간 나타나지도 않은 여자와 아이를 믿으시려고요. 상호가 그들은 10년간 상태를 돌봤어. 너는 뭘 했지? 저는 회사를. 회사? 내가 노린 건 회사뿐이었잖아. 회장의 차가운 말에 상옥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상옥은 법정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기업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아이가 정말 상태의 아들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DNA 검사,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모든 증거 자료들이 법정에 제출됐어요. DNA 일치율 99.97%.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판사의 선고와 함께 상옥의 마지막 발악도 끝났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상태 씨의 친아들이며 합법적 상속 권리를 가집니다. 법적 분쟁이 끝난 후 회장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1단계 수진의 교육 지원, 대학교 복학 지원, 경영학 전공으로 변경, 향후 기업 운영 준비, 2단계 희망이의 영재 교육, 최고의 과외 선생님 선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해외 연수 계획, 3단계 상태의 치료 업그레이드, 최고 의료진 영입, 최신 치료법 도입, 24시간 전담 간병 시스템. 희망이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경영학을 배워서 나중에 아빠 회사를 잘 관리할게요. 비만이었던 몸도 개인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건강해졌고 성적도 전교 1등으로 올라섰어요. 우리 희망이가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네. 회장은 손자가 자랑스러웠어요. 수진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33살의 늦은 나이로 다시 대학에 들어가서
경영학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희망이와 함께 상태를 돌보는 일상. 상태야, 오늘 마케팅 수업에서 배운 걸 말해줄게. 내가 깨어나면 함께 회사 운영하자.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매일 저녁 6시 병실에 모이는 가족들. 회장이 말한다 상태야.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수진이 말한다 여보 희망이가 학교에서 또 1등 했어. 희망이 말한다 아빠 나 키 많이 컸지? 아빠보다 클 거야. 10년간 혼자였던 상태가 이제는 매일 3명의 가족과 함께 있게 됐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잠깐. 상태 손가락이 움직인 것 같은데. 희망이가 먼저 발견했어요. 정말. 할아버지, 엄마. 아빠 손가락이 움직여요. 의사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정말로. 반응이 있네요. 이건 회복의 신호일 수 있어요. 1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의식 회복의 징후. 가족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의사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장면에서는 이 작은 기적이 어떻게 더 큰 기적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가족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상태가 깨어날까요? 10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 걸까요? 상태의 손가락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는 의료진.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게요. 10년간 의식을 잃었던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움직였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식물인간 상태에서 의식 회복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맞아떨어질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상태 씨 케이스는 의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을 들어볼게요. 식물인간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자극과 사랑입니다. 10년간 매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것. 이게 뇌에 계속 자극을 주었을 거예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수진이 10년간 한 일들을 다시 살펴보면 상태야, 오늘 희망이가 학교에서 여보 날씨가 좋으니까 창문 열어줄게. 우리 아들이 또 키가 컸어. 곧 너보다 클 것 같아.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사실은 뇌 자극 치료였던 거예요. 희망이가 매일 손을 잡아주고 아빠 나 수학 100점 받았어. 이런 물리적, 청각적 자극들이 10년간 축적되면서 뇌의 잠든 부분들을 깨우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핵심 포인트 환경의 변화가 만든 기적.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가족이 완전히 구성된 후에 병실 분위기를 보세요. 이전 수진과 희망이만 오는 조용한 병실. 이후 할아버지, 엄마 아들이 매일 함께 모이는 활기찬 병실. 상태야 할아버지가 오늘 회사에서 아빠 엄마가 대학교에서 1등 했어. 여보 희망이가 반장이 됐어. 3명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환경. 이게 뇌에 강력한 자극을 주었을 거예요. 세 번째 핵심 포인트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성. 의료진이 놓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어요. 수진의 스트레스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생계 걱정, 양육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이후에는 경제적 안정, 교육 기회, 가족의 지지. 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상태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수진이 편안해진 마음으로 상태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병실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바뀐 거죠.
네 번째 핵심 포인트 놓치기 쉬운 작은 신호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왜 희망이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빠 손가락이 움직여요. 어른들은 놓쳤지만 10살 아이는 발견한 미세한 변화. 아이들의 관찰력이 어른들보다 예민할 때가 많아요. 편견이 없거든요. 설마 10년 만에 갑자기? 라는 어른들의 생각. 아빠가 내 말을 들었나 봐. 라는 아이의 생각. 다섯 번째 핵심 포인트 의료진도 놓친 것들. 사실 의료진들도 몇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10년간 가족의 지속적인 방문.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보통 식물인간 환자의 가족들은 6개월에서 1년 후 방문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이 가족은 1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케이스는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 포인트 타이밍의 중요성. 더 놀라운 건 타이밍이었어요. 가족이 완전히 구성된 시점 2024년 5월. 첫 번째 회복 신호 2024년 11월. 정확히 6개월 후예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네요. 의료진도 신기해했어요. 일곱 번째 핵심 포인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첫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10년이라는 긴 시간도 진짜 사랑 앞에서는 짧다.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 둘째, 가족의 완전성. 한 사람이 빠진 가족보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가족의 힘. 경제적 안정이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셋째, 아이들의 순수한 관찰력.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중요성. 어른들이 놓치는 것을 아이들은 발견할 수 있다. 넷째, 환경의 중요성.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과 사랑이 가득한 환경.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치유가 필요하다. 여덟 번째 핵심 포인트 주의해야 할 점들. 하지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이 사례를 모든 식물인간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 한계 인정. 모든 환자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의학적 치료와 가족의 사랑 모두 필요해요. 무리한 기대는 오히려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현실적 접근. 경제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어요. 가족의 건강도 함께 돌봐야 해요. 전문의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6개월 후 상태에게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손가락 움직임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다음 마지막 장면에서는 정말로 상태가 눈을 뜨는지, 10년 만에 가족과 첫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이 가족의 진짜 해피엔딩이 무엇인지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상태가 사고를 당한 지 정확히 10년 2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희망이는 6학년 반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족 3명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상태야,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야. 초콜릿 가져왔어. 희망이가 아빠가 좋아하던 초콜릿을 들고 병실에 들어섰을 때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소리 났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요. 희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상태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태야,
상태야, 들리면 대답해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상태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디? 여기가? 10년 만에 나온 상태의 첫말. 상태야, 상태야. 수진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상태를 끌어안았어요. 여보, 나야, 수진이야. 수진이? 상태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당연했죠. 그에게는 어제 일 같았으니까요. 아따. 희망이가 상태의 손을 잡았을 때, 너는 누구니? 아빠, 나는 희망이야. 아빠 아들이야. 아들? 내게 아들이 있다고. 상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요. 아빠 닮았죠? 10년 동안 매일 아빠 보러 왔어요. 그때 회장이 상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태야. 아버지다. 아버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담당 의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10년간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이렇게 명료하게 의식을 회복하다니. 뇌기능 검사 결과도 정상입니다. 기억 손상도 최소한이고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상태가 10년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진아, 정말 미안해. 혼자 이 모든 걸. 괜찮아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희망아, 아빠가 10년 동안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 아빠, 괜찮아요. 매일 함께 있었어요. 아빠가 못 들었을 뿐이에요. 10살 아이의 성숙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상태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재활 치료를 거쳐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희망이는 중학생이 되어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빠, 나 키 많이 컸죠? 이제 아빠보다 클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구나.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1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상이에요. 심지어 상옥도 변했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괜찮아, 상우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가족의 화해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가족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저희를 돌봐주신 병원에 보답하고 싶어요. 희망재단을 설립해서 식물인간 환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 희망이가 10년간 아빠에게 쓴 편지들을 상태에게 보여줬을 때였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아빠 자랑을 했어. 나도 아빠 자랑하고 싶어. 7살 때, 아빠, 엄마가 울고 있어. 아빠가 빨리 일어나서 엄마를 안아줬으면 좋겠어. 8살 때, 아빠, 할아버지를 만났어. 정말 좋은 분이야. 아빠도 빨리 만나봐. 10살 때, 300통이 넘는 편지를 읽으며 상태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희망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을 뒀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 10년이라는 긴 시간도 진짜 사랑은 이겨낼 수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기적을 만든다. 둘째, 가족의 소중함. 완전한 가족이 되었을 때 진짜 힘이 생긴다.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다. 셋째, 아이들의 순수함. 편견 없는 사랑이 가장 강력하다. 어른이 놓치는 것을 아이들은 발견할 수 있다. 넷째,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작은 희망을 품는 것. 그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끝.